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영남 새누리당 의원,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누리당 얘기가 많습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천 룰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예. 대신에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격하게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일종의 철학의 문제가 좀 관련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설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역시 그 두 분 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연배로 봐도 이제 서청원 최고께서 김무성 대표보다 한 10여 년 위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소위 그 상도동계, 그러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시작해서 이제 한솥밥을 오래 먹은 그런 특별한 관계니까 그런 설전도 주고받을 수 있지. 사실은 뭐 지금 당 대표께 뭐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표현을 누가 쓸 수 있겠어요. 근데 두 그래요? 분만의 뭐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설전도 주고받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이렇게 화합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뭐 근데 그렇게 봐서 그런지 오늘 그 이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는 최고위원회의 석상에 뭐 초선 의원들도 좀 몇 명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완전 얼음땡 같은 표정이더군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그 자리에서는 그럼 그 표정 외에는 다른 표정은 짓기가 좀 제가 제대로 봤네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처음은 아니죠. 처음은 네. 아니고 벌써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간에 이렇게 언쟁인 듯 언쟁이 아닌 듯한 의견 표출이 있었었는데 네. 아마 내부적으로 이 공천과 관련된 공천 룰과 관련된 것이 빨리 어떤 방식이든지 정리가 돼야지만이 저런 모습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죠. 공천 룰이 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면 그렇죠. 저렇게 싸울 일은 없을 텐데. 이제 그 다음은 뭐 공천관리위원회 사람 가지고 또 하겠지만요. 예.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설전 중에 보면 서청원 최고위원의 발언에 김무성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해요. 이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엊그저께 김무성 대표 스마트폰이 또 언론에 그 네. 기자들 사진에 찍혔잖아요. 거기 보면 문자 이 청와대하고 이 정면 대결, 정면 돌파하는 것을 조언하는 뭐 그런 문제. 그렇죠. 근데 명분을 이게 가지고 뭐 두 분 다 뭐 다 바로 국회의원이시고 알고 뭐 스마트폰도 사용하실 텐데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드물지 않게 이런 사진들이 찍히잖아요. 이건 노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정말 찍히는 겁니까?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뭐 본의 아니게 찍히는 경우도 있고 예. 뭐 간혹 가다가 정말 좀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노출될 것을 알면서도 네. 좀 이렇게 노출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고요. 그럼 이번 김무성 대표의 그 메시지 노출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출입니까? 실수입니까? 본인께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열어서 예. 바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줘야지. 아무리 망원 렌즈로 암으로 봐도. 땡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의 여유를 줘야지만 사실 찍을 수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게 다 이런 것이 정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설전 중에 사실은 핵심 내용이 우선 추천 문제죠. 우선 추천. 이게 새누리당 당헌 103조 1항 2항이 그것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내용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추천 지역은 이렇게 일반적인 공천은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성이나 장애인 등 이렇게 소수자를 특별히 배려해야 하는 지역 네. 내지는 또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아니면 신청한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을 때는 네. 이렇게 공심위에서 이렇게 단수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기존 이제 당헌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당 지도부가
신청자들을 제외하고 예. 다른 사람을 사람. 영입해서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우선적으로 공천할 수 있다. 예, 뭐 제 귀에는 그 말이나 예,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전략 공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예.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나 사실은 뭐, 전략 공천이죠. 예, 당헌에 우선 추천 지역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선 추천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 추천 대상 지역에 강남 3구라든지 대구 경북이라든지 뭐 부산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권 네. 맞으면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대체로 당선이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 지역은 이 우선 추천 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네. 뭐 공천 신청자가 없거나 네.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재 낮은 경우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네.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를 특별히 배려해야 되는 지역에는 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오히려 뭐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면 본선을 유리하게 치를 수 있는 지역은 오히려 우선 추천 지역으로 해서 여성이나 이런 네. 분들을 공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네. 이제 현재의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을 경우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하긴 뭐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경쟁력이 없다 그러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긴 상황입니다. 대부분 또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뭐 경쟁력이 현저히 없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것이 그 지역이 배제된다고 딱 단정을 지으면 그러면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다시 거의 재공천 된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 국민공천제가 예. 애초에 얘기했던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도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는 주가 미국에 한 19개 정도 된다고 네. 하는데요. 현역 의원 공천율이 재공천율이 약 한 9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이제, 예.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죠. 또 그렇죠. 지금 우선 추천 지역의 규정을 꼼꼼하게 글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이 영남 지역에 있는 이 모든 지역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가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이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쟁력을 약하게 여론조사상 나올 리가 없다고 치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현역 네, 프리미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고요. 이미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여성 당수 공천을 했었고요. 실제 네네. 여기에는 지금 이제 당원의 우선 추천 지역 선정이라고 하는 것, 뭐 새누리당 당원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엔 쓰여져 있지 않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네. 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서류 심사나 이런 것들을 봐서 사실은 단수로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네. 이런저러한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결국은 뭐 이렇게 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네.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논의의 흐름을 보면 이러면 안심번호 국민공천 그게 조금 이거는 네. 이제 거의 그 논의가 안 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그렇지는 그 않죠.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예. 명칭이 이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입니다만 사실은 휴대폰을 이용한 여론조사 경선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안심번호를 부여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기법 중에는 그래도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가장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철학의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현대 정치가 정당 정치인데 당원들의 어떤 의사를 안 묻고 당원 비당원의 구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아니면 정말 없애고 소위 당원들에게 어떤 그 조금이라도 더 권리를 줄 경우에 그 뭐 동원 선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진짜 오픈해서 예. 구별을 없애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분명합니다. 새누리당 당헌 이른바 2332제 예. 이것은 거칠게 얘기하면은 절반은 일반 당원. 국민들, 국민이고. 그다음에 절반은 당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되어 있죠. 당신과 네. 민심을 반반씩 반영해서 예.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심번호 국민권천제로 가면 100% 국민들의 의사를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서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차이인데
그러면 의원님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사실은 계속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대 정치가 정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인 것은 맞는데 네. 과연 그러면 저희가 근데 또 고민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한번 채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그야말로 당원과 비당원의 구별을 없애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당원 비당원의 구별을 없애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이미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오프에서 말하자면 현장 투표를 네네, 그렇죠. 전제로 할 때 얘기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 여론조사죠, 휴대폰 이것은. 여론조사하고는 그건 또 또 좀 다른 얘기. 다른 다르긴 얘기죠. 합니다만 예. 이미 당원 비당원의 구분을 없애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현장 투표가 어려워지니까 휴대폰 여론조사 방식으로 바꿀 때 그러면 다시 당원 비당원의 구별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 연장선상에서 당원 비당원의 구분 없이 그냥 휴대폰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로 예. 가야 되느냐 뭐 이 문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들이 지금 많을 이제 우리 수밖에 김 의원님 없죠.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의 보면- 경우에도 예.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지만 주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크로즈 프라이머리를 해서 예. 당원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사실 미국이 아주 좀 독특하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비당원에게 사실 이런 권리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정당 중심으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안심 번호를 사용한 공천 방식을 혁신위에서 네. 하고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기존 당원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보장을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하여튼 뭐 아까 김영남 의원이 이건 철학의 문제가 좀 있다. 철학의 차이가 좀 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사실 우리 헌법에 정당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조항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당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데 정당의 가장 중요한 이 행사 중에 하나인 공직 후보자 선출은 정당이 거의 사실상 개입하지 못하고 국민들한테 이게 이제 가는 것이니까 이게 헌법적 가치에 맞는 거냐 이른바 철학적 논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당원도 예. 국민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지만 그러니까, 또 그렇다면 네. 굳이 당원을 또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어느 따지면. 정도 당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심번호제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원 일정 부분 그리고 안심번호를 이용한 방식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공천을 하려고는 예. 하죠. 자,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문제를 보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현역 의원을 교체해서 뭔가 물갈이하고 새로운 인물을 충원해서 새로운 상품을 국민들한테 내놓으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전략 전략 공천도 공천 들어있고요. 유지하는 그리고 거죠. 컷오프도 현직 들어있고. 그렇죠. 현직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20%는 그냥 컷오프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있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최소한 20% 최소한 20% 또는 많을 죠. 경우에는 뭐 절반 가까이 뭐 현역 물갈이가 될 거다 이런 분처럼 분석이 나오는데 네, 해마다는 아니고요. 선거 때마다 해보면 40%에서 50% 그렇죠. 가까운 사실은 현역 교체가 예.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네. 새누리당은 지금 이 안심번호 여론조사 방식을 전면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까 뭐 미국 경우에도 뭐 97%가 다시 공천받는다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갈이가 거의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게 이 승리로 가는 길인가요? 아무래도 선거의 결과로서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전략 공천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경선을 치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일찍 후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를 보고 결정된 후보를 보고 거기에 이제 맞춤형으로. 전략 공천을 하면 아무래도 선거에서 뭐 다만 몇 석이라도 더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근데 새누리당이 결정하면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야당이 지금 전략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사실은 취지가 그게 뭐 야당 그것이 그렇죠. 야당의 그죠. 근데 프리미엄 저희는 거죠. 이제 네. 전략 공천을 한 석도 안 하느냐 아니면 예. 전략상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냐 이걸 놓고도 사실은 논쟁이 있는데요. 이제 소위 물갈이가 우리가 역대 총선에서 매번 물갈이를 안 한 적은 없거든요. 네. 50% 이상을 매번 물갈이를 했는데 그러면 물갈이를 하면 할수록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보다 사랑을 받고 나아졌느냐. 그 관점에서는 그럼 매번 물갈이 했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이냐. 뭐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은 또 여기서도 또 철학의 좀 차이가 나오는데 예. 현역 의원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국민의 선택을 물론 본선에서 받게 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네. 맞다라는 이제 입장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이 요구하는 어떤 혁신성 또는 인물의 참신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일종의 예, 심사 알겠습니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 우리 저 있습니다. 김영남 의원이 잘못하면, 네. 자꾸 이제 철학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까지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좋다 혹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그렇다면 예, 예, 예. 물 관리를 많이 하는 쪽이 역대 선거에서 유리한 것이 예, 사실로 사실 확인되고 있고 예.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대적으로 물 관리를 그렇죠. 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잡고 공천 국면에서 사실은 주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새누리당이 좋든 싫든 상당한 정도의 교체폭 또는 야당보다도 더 여당이 교체를 많이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무슨 뾰족한 대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전략공천이나 이런 제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역대 선거를 그렇게 잘 치러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바꿀 필요가 있느냐 네. 뭐 이런 의견이고요. 네. 사실 뭐 또 다른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단합이 되면 이번 선거를 잘 담합이 아니고 단합을 잘하면 알겠습니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김영남 의원한테만 질문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뭐 하실 얘기 많으시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사실은 중진 차출론 나오고 뭐 험지 차출론 나왔잖아요. 오늘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도 중진 차출론을 주장했습니다. 뭐 사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예, 네. 이 중진 차출론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정혜 의원께서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9대 때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서 지역에는 김효석 의원님께서 그렇죠 올라오셨었고요. 네. 그리고 정세균 의원님 올라오셔서 사실은 종로에서 수성을 한 사람은 떨어지고 하셨고요. 한 사람은 붙었네요. 뭐 예.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이미 어찌 보면 그렇게 스스로가 해주고 계십니다. 스스로 해주고 계시고 그 지역이 종로 지역이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인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에서 그렇게 해주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중진 이상이 되는 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뼈가 이렇게 굵으셨던 분들이라서 본인들의 역할과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은 적절하게 다 역할을 하실 거라고.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차출까지 필요 없다. 차출까지 안 해도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새누리당 우세 지역에서 다선을 한 분들은 다른 신인이 거기서 공천받아서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이제 소위 중진 차출론인데요. 저는 중진 차출론도 좋은데 다만 지역구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단순히 중진이기 때문에 지역구로 옮겨서 어려운 데 나가서 싸워봐라 이런 거보다는 네. 지역구로 옮기는 데 대한 철학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옮긴 지역에서도 알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명분이 있어야 유권자의 또 선택을 받을 수가 알겠습니다. 있으니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딱 질문 하나씩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도 불출마 선언했는데 부산에서 이게 험지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그렇죠. 입장에서 우리 당으로 보면은 여전히 어떻게 어디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부산이라고는 지금 어쨌든 지역적으로는 조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서 어느 지역구를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여론의 추세를 좀 봐서 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우성 대표는 영도인데 영도야 뭐 공천 받으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우세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예 김우성 대표가 좀 서울 강북 같은데 어려운데 먼저 나가는 거는 혹시 논의가 안 됩니까? 그렇게는 뭐 안 그런 됩니까?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이 안 됐습니다만 의원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서로가 이제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자기 철학과 명분이 있다면 그것도 뭐 맞는 얘기, 옳은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상대당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한다. 뭐 이거는 그래 갖고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지역구로 옮겨서 가는 지역에 대한 어떤 왜 자기가 지역구로 옮겨야 되는지에 네, 대한 대의 명분이 쓸 때는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19대 때 그런 식으로 실험들을 이미 하셨습니다. 지금 네. 뭐 지금은 탈당을 하셨습니다만 천정배 의원님도 강남에서 나오셨고요. 정동영 전 의장님도 그랬었고요. 또 그랬었고, 장영달 예. 전 의원님도 경남에서 출마를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신 경험들이 있으시고 그런 경험칙들을 통해서 사실은 쌓인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어떤 시기든지 총선 즈음에 가면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보면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람도 대폭 갈겠다. 중진도 뭐 자발적으로 유도하지만 안 되면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 이러고 있고 새누리당은 아직 이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근데 것 사실은 같지가 구체적으로 않고. 보면 그러네요. 저희는 벌써 예.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뭐 김태우 최고위원도 있고요. 또 네. 이한구 의원도 대구에서 사선하셨는데 자기 불출마하겠다고. 네, 그러고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소위 용퇴를 해서 조금 기억에서 지워졌을 뿐 그렇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말만 나오는 단계지 실제로 실행에 옮긴 분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저희는 이미 예.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 마지막으로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적을 정리하라고 야당이 갑자기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했는데 이 문제 먼저 주장 좀 해주시죠. 소가 요즘 많이 웃더라고요. 소가. 저는 이건 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은 걱정하는 거라고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정 상황이 민생 경제 굉장히 어려운 화두를 가지고 사실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여당의 당내 상황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에 전념을 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에다가 두고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에 전념을 하시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대통령을 드린 위한 거죠. 고언이자 충정의 소리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예, 게 맞을 어떻게 것 보세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 민생이나 경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좋으면 저희가 왜 그러겠습니까? 그 지금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사실은 그게 다 입법이 돼야 실제로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사실은 최종적인 그 결정은 국회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은 물론 과거와 같이 지금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총재를 겸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중요한 당원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잠깐 마찰음이 났다고 해서 당장 상대방 당에서 더군다나 야당에서 대통령 네. 탈당하라. 네. 이거 만약에 여당 우리 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한마디로 남의 집 제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격이다 이렇게 걱정이 말씀드릴 수 되니까 하는 있습니다. 거죠. 이게 잠깐 지나가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올해 초부터 해서 사실은 쭉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이어져서 오는 걱정이 게 있기 되시면 때문에 입법을 도와주세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